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세계 3위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대선이 지난 14일 치러졌습니다. 말고 많고 탈도 많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당선됐습니다. 프라보워는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으로 이번에 세 번째 대선에 출마하며 10년 만에 결국 대통령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탄핵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프라보워의 심각한 비리 혐의를 발견해 조사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관련 이슈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프라보워는 일단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대통령에 임명되지 못하고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지 초조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 파장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프라보워 현 국방장관, 아니스 전 자카르타 주지사, 간짜르 전 중부 자바 주지사 등 3명이 맞붙었습니다. 이니 대통령 선거는 약 2억 명 유권자가 참여하며 투표함 운송과 개표, 집계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사실상 95% 이상 개표된 상황에서 프라보워가 58%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50%를 넘고 전국 38개 주 중 과반에서 20% 이상 득표하면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이 확정됩니다. 프라보워는 개표가 거의 끝나 과반 득표한 것을 확인한 뒤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이번 대선은 10년 만에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렇게 프라보워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오는 10월 취임 이후로 펼쳐질 프라보워에 인도네시아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석탄, 파묘, 니켈의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양대 패권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부터 많은 잡음이 흘러나왔었는데요. 프라보워는 2014년과 2019년에도 대선에 출마했지만 정적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밀려 낙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후광을 얻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는 프라보워는 조코위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는데요. 물에 잠기고 있는 수도 자카르타 대신 새 행정 수도를 건설하는 계획과 조코위의 중립 외교 노선까지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정적이었던 조코위와 갑자기 손을 잡으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프라보워가 차기 부통령으로 조코위의 장남 기브란과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수라카르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기브란은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상 이번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모부이자 조코위 매제가 소장으로 있던 헌법재판소가 조코위 지지자들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출마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세운 과정 자체가 이미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신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US 캐나와스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대 연구원은 미국 뉴욕타임스에 조코위의 진짜 목표는 아들의 2029년 대선 출마로 기브란의 부통령직은 이를 위한 수습기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코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민주적 규범은 약화됐다며 그는 반부패기관의 권한을 박탈하고 논란이 많았던 노동법을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기브란 시장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지율이 높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프라보워는 대선에서도 큰 표를 얻게 되었는데요. 당장 프라보워 장관에게 한 표를 행사한 이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을 그가 이어나가길 바라는 분위기이고 실제로 프라보워 장관도 그런 움직임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동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새 대통령이 될 프라보워 장관과 현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은 정치적 결이 완전히 다른데요. 단적인 예로 한국에 대한 입장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조코위 정부가 시작한 KF21 사업을 프라보워가 말아먹고 있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프라보워 후보가 취임하면 한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 국방부 장관에 오르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과 진행하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지금까지 약 1조 원을 연체 중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문민 대통령입니다. 이에 앞서 30여 년의 수하르토 군부 통치 시대 또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따라 선출됐으나 군부 출신이었던 반빵 유도요노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가구 사업을 성공시킨 조코위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펼치며 2005년 고향인 수라카르타에서 시장직을 지내고 2012년 수도 자카르타를 관장하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유력 대권주자로까지 섰습니다. 반면 프라보워 장관의 경우 군부 엘리트 출신으로서 앞서 언급된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입니다. 특히 프라보워 장관은 수하르토 정권 당시 군에 복무하면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하고 파푸아와 동티모르에서 반군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등 각종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조코위 대통령은 부통령이 될 장남을 통해 프라보워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또 배후에서의 영향력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에 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워가 당장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 차기 부통령으로 조코위 장남을 선택해 힘을 합쳤지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소속 정치학자 리암 게머는 로이터 통신에 프라보워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한 두 라이벌의 동맹관계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조코위는 빠르게 소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과거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통치가 끝난 뒤 국가적 혼란기에 안정을 가져온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됐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친 조코위와 프라보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프라보워에게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프라보워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약 2시간 분량의 인도네시아 다큐멘터리 더러운 투표가 게재됐습니다. 3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더러운 투표가 공개돼 조회수 800만 회를 기록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도네시아 탐사 저널리스트 겸 영화 제작자 단디 드위 락소노가 만든 다큐로 여러 명의 법률가와 현 인도네시아 정치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큐의 주요 대상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그가 지지하는 후보 프라보워 수비안토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겸 부통령 후보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기브란이 부통령 후보가 되는데 조코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 제한이 40세 이상인 선거법을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해 30대인 장남 기브란이 출마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이자 기브란이 고모부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했고 이해 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브란은 결국 지지율 1위인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가 됐고 이후 조코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선심성 복지 정책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국방장관이기도 한 프라보워는 국방부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유세 과정에서도 각종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다큐멘터리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프라보워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매우 가정적이고 비사실적인 증오의서사라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인니 현지 언론들에서 이들의 비리행각들이 양파마냥 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FP-통신도 인도네시아 선거에 들이운 금권 선거의 먹구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대선과 총선, 지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와 공짜 선물이 횡행하고 있다며 금품이 불법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니의 부정선거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이 프라보워의 부정선거 행각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경쟁자였던 아니스 바스웨단과 간자르 프라노워는 마지막까지 최종 개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아직 승복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대선 기간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며 불복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EU에서 프라보워의 심각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앞선 영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며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프라보워의 심각한 뇌물수수 혐의가 발각돼 EU에서 이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나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적의 한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한 자료를 반출하려다 압수당한 사건은 국내외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연구원의 가방에 있던 미인가 USB 메모리에는 무려 4에서 5년치에 해당되는 49개의 자료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분담금을 계속 미루는 것도 불쾌한데 이제는 기밀 자료까지 빼내려고 했던 것인가? 한국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과는커녕 황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어이없는 핑계를 대는가 하면 그럼에도 한국과 계속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말해 한국이 잘못을 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듯한 말투로 황당함을 안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뒤가 안 맞게 지난 5일 데디 락스모노 인도네시아 국방부 기술국장은 이번 기밀 유출 사태에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과 협력을 지속할 의지가 있고 올해 분담금 납부를 위해 일부 자금을 빼놓았다며 분담금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밀 유출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매번 앵무새처럼 동일한 말만 늘어놓으며 구체화된 계획조차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며 공동개발국이 되면 인도네시아를 통해 전투기의 핵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거부해왔는데요. 미국의 경고가 맞았던 것입니다. 특히 A사 레이더, IRST, EOTGP 등 핵심 기술은 미국이 끝까지 기술 이전을 거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핵심 기술들은 인도네시아로 기술 이전이 절대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4대 핵심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절대 이전 불가라고 하는 핵심 기술들을 이전해 달라고 미국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까지 할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결국 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한국 KF-21 기술들을 몰래 빼돌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각된 자료가 모든 핵심 기술들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니연구원의 기술 유출 시도가 예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미 인도네시아가 KF-21 기술의 상당 부분을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이 이미 중국이나 터키로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2022년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개최한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 2022에서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기 모겁을 공개했습니다. I-22 전투기는 인니가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였는데요. 전투기 모겁이 공개됐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미 형상 설계, 컴퓨터 시뮬레이션 풍동 실험까지 끝마쳤다는 의미로 수년간 최소 수십 명의 인력과 상당량의 자본이 투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KF-21 보람에도 2단계까지 수천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I-22라고 이미 제식명까지 부여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항공산업 토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투기는 인니 독자 기술로 쉽게 도전할 분야가 아니며 아마도 외국계 회사 및 인력들에게 의뢰한 걸로 보입니다. 보람의 공동사업과 별개로 이 정도의 거대 프로젝트를 수년간이나 비밀리에 수행해 왔다는 건 다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인니가 KF-21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은 이유가 어느 정도 밝혀진 셈입니다. 인니의 I-22에 KF-21에 유출된 자료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독자형 모델 4.5세대 전투기 I-22에 중국산 A사 레이더와 튀르키예산 TF35000 엔진을 장착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튀르키예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3강 무기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튀르키예의 전투기 개발의 경우 중국의 가장 친밀한 협력국인 파키스탄이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 네 나라의 군사협력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산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발표해 인도네시아의 관심을 오로지 자국 무기 생산 증대에 꽂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자신들이 원하는 군사무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그동안 빼갔던 KF-21의 핵심 기술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I-21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나 튀르키예에 한국의 KF-21의 기술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KF-21에 대해 심층 보도를 하면서 한국이 예상 밖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앞으로 중국 공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KF-21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은 곧 KF-21과 관련된 핵심 기술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나 튀르키예에 핵심 기밀을 유출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사건이 지금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어가 유럽연합 반부패정책기구로부터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에 임명되기도 전에 체포될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또 KF-21 기밀 유출 사건의 실제 배후에 프라보어가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반부패정책기구는 인도네시아가 카타르로부터 구매한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조사하던 중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작년 1월 카타르에게 구매한 중고 미라지 전투기 12대의 가격은 7억 9,2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대략 1조 5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중고 전투기 한 대를 무려 880억에 사기로 한 겁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계약을 할 리가 없는데요. 또한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보다 더 신형 미라지 전투기를 팔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카타르의 구형 미라지 전투기를 사라고 했던 것도 이번 반부패 혐의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체코 방산회사를 통해 카타르가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누구의 주머니로 갔는가입니다. 반부패정책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카타르는 전투기 판매 대금의 7%, 즉 현재 환율로 대략 하나 740억의 돈을 프라보어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했고 대선 후보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이미 선불로 260억 원을 챙겨 대선 자금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프라보어 측 선거 캠프 내부 고발자의 고발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 놀랍지 않은 것은 그동안 수비안토가 방산무기 구매를 통해 리베이트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역시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유치 때에도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위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친 바 있는 국가로 이미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전력이 있는 나라라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게 KF-21 분담금을 지원시킨 인물도 프라보어 수비안토 장관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원이라는 목리를 부리는 이유가 대선 자금 확보를 위한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뇌물 공여 요구를 한국의 카이가 거부한 결과라는 설도 한간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던 대한민국과의 잠수함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일에도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결국 그 모든 배후에 검은 돈을 주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방산무기 협상을 하루아침에 뒤집었고 그 배후에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반부패 사건 수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결정 역시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역시 카타르처럼 프라보어 수비안토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프라보어의 자금의 출처는 알 수는 없으나 이미 대선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돈 봉투와 공짜 선물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정황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부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물론 카타르도 군사무기 구매와 판매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투기 운영 기술에 필요한 핵심 부품 도입에 유럽연합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전투기를 사느라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핵심 부품을 구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국가에 상당한 어려움을 끼친 것입니다. 유럽연합 반부패기구가 프라보어를 정조준하자 인도네시아 하원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함께 따라 카타르로부터 중고전투기를 구매하려던 사업은 결국 취소되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국방력을 생각한다면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이리저리 한눈 팔고 딴짓하는 것을 보면 분명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전투기 리베이트 사건으로 프라보어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힐 전망인데요. 이니 대선에서 최종 당선된 프라보어의 행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